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그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그 기본적인 리걸 마인드를 만드는 방법, 그 다음에 민법 공부가 중요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 로스쿨 진학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출신 학과가 딱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기존에 법대를 졸업하신 분이 있고, 그리고 이제 법대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법대를 졸업한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그 리걸 마인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답안지를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몇 마디 키워드를 주면 이걸 만들어 갖고 이렇게 뭐 3페이지짜리, 뭐 4페이지짜리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을 그 썰을 푼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걸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법 공부를 한 번 안 한 사람들은 키워드 3개, 4개를 주면 이런 걸 못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리걸 마인드 만드는 거,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학과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경영학과라든지 뭐 부동산학과 이쪽은 이제 법을 좀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따라올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은 보통 그 사학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영문학과, 어문학과 이쪽 계열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. 이 법대 사고 방식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완전히 리셋을 시켜셔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요. 특히 이제 공대 같은 경우도 이제 공대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거나 하는 게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공부를 잘한 거는 이 법이 약간 논리기 때문에 공대 논리를 갖다가 사용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공대는 수학 공식처럼 공식 있고 답이 딱 나옵니다. 근데 이 법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공식이 거의 안 쓰고 답만 떨렁 쓰면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요건 효과를 음하시오 그러면 딱 한 줄로 써버리면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공대에 다니는 사람들도 약간 마인드를 많이 바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걸 갖다가 제일 기본적인 공부에 가장 제일 처음 뭐냐면 그 용어에 익숙해져요. 용어. 이 용어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용어를 법률에서 많이 사용합니다. 그래서 이런 용어를 익숙해져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뭘 많이 시키냐면 예전에 이제 그 로스쿨에 합격자 발표가 나면 개인별로 교수님별로 이제 지도 그 학생들이 배정이 됩니다. 그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주로 뭘 많이 시켰냐면 그 법을 주로 한 번도 공부 안 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. 그래서 숙제를 내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그 헌법 조문, 이 헌법이 약 100 몇 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써와라.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종이에다가 자기 글씨로 요새는 하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글씨 연습을 많이 하니까 글씨 연습도 하면서 동시에 용어도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 손으로 써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몸에 익숙해지고 머리에 익숙해지고 손에 익숙해져야 이게 금방금방 반응이 되지 갑자기 안 쓰다가 쓰려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숙제를 보선 됩니다. 그래서 헌법 조문 3번을 써와라 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는 저만 내는 게 아니고 다른 로스쿨들도 입학생들한테 입학식 날 뭐를 무슨 조문 써오기 보통 이런 숙제를 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시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민법 조문을 써오라고 숙제를 시키기도 합니다. 근데 민법 조문에 그 가족법 빼고 민법 조문을 써오라고 숙제를 내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걸 써오는 학생들이 진짜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쓰다가 뭐 바쁘다고 안 쓰거나 뭐 안 써오는 학생이 있는데 예전에 써왔던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그 공대 나와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다 잘 지내고 있는 학생들인데 사실 이게 쓰는 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걸 써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숙제를 내주는 게 헌법이랑 민법 조문 써와라. 그리고 또 하나 숙제가 뭐냐면 민법의 조문 중에 앞에 목차가 있습니다. 그 법 조문 내용 뭐 1조 뭐 총칙에 있는 그 조문만 외워라 하는데 이게 외우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. 암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정도 암기는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공부를 하면 이 정도 암기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판례도 통으로 외우고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외우는 실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체계를 학습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는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만약 이번에 로스쿨에 입학을 한다 그러면 사실 누가 이거 시켜야지 혼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만약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제 이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 이메일로 인증샷 아니면 인증한 거 종이에 쓴 거 아니면 외워온 뭐 녹음 이런 것도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뭐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거나 할 수 있고요.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뭐 댓글에다가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게 지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헌법 조문 써보시고 그래서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민법 조문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가능하면 일단 써보시고 그 다음에 민법의 조문의 목차를 외우는 거 그래서 아직 외우는 게 쉽지 않지만 한번 외워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그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일단 지금은 이게 시간 날 때 그걸 꼭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민법이 제일 중요한 민법.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무에 나가시거나 이제 변호사가 되시면
민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특별법, 뭐 특수법, 내가 예를 들어서 헌법 같은 거는 나중에 실제 그 변호사가 되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. 헌재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헌법을 쓸 필요가 별로 없고요. 형법도 사실 그 민사 사건이 많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 외에는 사실 형법도 쓸 일이 없고요. 그 상법이나 이쪽도 M&A나 이쪽 하는 사람이 많이 쓰지 사실 다른 법은 잘 안 씁니다. 하지만 이제 민법은 변호사가 되면 거의 기본적으로 하는 사건의 거의 80%가 다 민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. 그리고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도 민법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습니다. 그래서 형법이나 헌법이나 뭐 다른 과목들은 쉽게 성적이 올라가는데 민법은 성적이 단기간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민법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로스쿨이 3월 달에 입학이면 지금 하실 게 뭐냐면 민법을 적어도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한 번, 물론 다 하긴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양창수 교수님이 쓴 민법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은 20년 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 양창수 교수님이 예전에 그 서울대 교수로 계시다가 대법관을 하시고 지금은 한양대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그런데 이 책을 왜 좋으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책을 볼 때는 1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봅니다. 근데 그러다 중간까지 한 100페이지 보다가 거의 안 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물어보면 책들이 다 앞부분만 까맣고 뒤에 가면 거의 뭐 하나도 안 보는데 이 민법 입문은 민법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을 섞어서 복합적으로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물론 이 정도 지식은 나중에 변호사 시험 되기에는 아주 부족한 거긴 하지만 처음에 민법을 공부할 때는 민법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가서 도서관 가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새 책을 구입하셔도 되지만 도서관 가서 예전 구판도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이거는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하니까 도서관이라든지 뭐 중고책이라든지 뭐 새 책이나 다 상관없으니까 사셔가지고 한 두 번 아니면 세 번을 읽으시고요. 물론 이제 이거 읽어도 아마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. 그래도 한 번 읽어보고 한 입학하기 전까지 한 세 번을 읽어보시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민법 공부를 많이 하시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그 판례라든지 그 답안지 작성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. 이런 민법을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게 사람 간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로스쿨에 입학을 하시면 그 처음에 한 3월 달에는 진도를 살살 나갑니다.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가면 거의 모든 로스쿨 선생님들이 미리 공부를 해왔다 아니면 공부를 잘 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진도를 많이 나갑니다. 진도를 많이 나가는데 진도를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 민법은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다 연결됩니다. 이게 뭐 계단식, 적등식으로 앞에 걸 알아야 뭐 뒤에 걸 하는 이런 식이긴 한데 워낙 진도를 앞뒤를 섞어서 나가기 때문에 꼭 민법은 1회독 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준비하실 때는 보통 그 교재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. 근데 그 책들이 요새 또 이렇게 뭐 특별 이렇게 실명을 하기는 그렇고 그런 책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원 강사가 쓰는 책도 있는데 어떤 책을 써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여러분이 3월달에 입학을 하시면 그 학교에서 쓰는 그 교재는 또 구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뭘 사도 상관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 보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끔 보면 인강으로 한번 다 돌려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이게 워낙 그 강의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 안 돼도 한번 인강을 들어보시고 가는 게 낫습니다. 그 다음에 나중에 물론 설명드리겠지만 인터넷 강의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인터넷 강의 우리가 뭐 영화를 100편 본다고 미국 드라마 100편 본다고 갑자기 영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. 내가 쓰고 읽고 외우고 반복해서 암기하고 써올 줄 알아야 그때 그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지 인강을 뭐 100번 1000번 본다고 자동으로 암기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점 생각해서 인강을 너무 믿지 마시고 인강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생각도 하시고 이해도 하셔야 되고요. 나중에 또 판례도 설명드리겠지만 판례는 이해하고 암기가 서로 병행이 돼야 됩니다. 그래갖고 이제 그 점을 꼭 생각하십니다.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를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리갈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. 리갈 마인드 가지려면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읽으면서 써봐야 됩니다. 그 손이 아프고 팔이 아프지만 끝까지 써보시고요. 그 다음에 민법 공부 입학하기 전까지 민법을 완전히 마스터는 못해도 한 두세 번은 본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